이재호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자연 임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는가? 한다면 쉬고 오세요. 보냈는데 그달 임신이야.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삼신할배인데 삼신할배? 임신 잘 된 체위가 있나요? 썰은 많죠. 길이가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중 감량을 좀 해본다든지 뭐 먹는 걸 바꿔본다든지 그런 시도를 좀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요? 상황별 좀 다른 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모든 것의 정상화예요. 뚱뚱하면 정상화. 말랐으면 다시 찌우고. 선생님은 뭘 먹으면 좋은가요? 이거 먹으면 임신 잘 되나요? 저거 안 되나요? 많이들 하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그런 것들부터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술 안 먹어요? 야채 많이 드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나요? 규칙적인 운동은 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되는 사람이 90%인데 우리나라도 문화인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꼭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먹을 걸로 해결한다기보다 건강한 식단, 5대 영양소, 부족한 미네랄, 뭐 미세 영양소 보충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한다 그래서 어제 이것저것 좀 뒤적뒤적 찾아봤어요. 숨겨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걸 찾아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미세 영양소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정말 조금밖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조금은 사실 정상적인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메워줘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역사, 우리가 합성이 잘 안 되고 밖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비타민 D 이런 것들에 대한 보충은 필요합니다만 그 외의 것들은 뭐 코큐텐이 좋아요, 이노시톨이 좋아요, 뭐 아르기닌은 먹나요? 코큐텐은 먹다가 또 임시하면 또 끊어야 되나요? DHA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어저께 한 5년간의 논문을 뒤져봐도 결론을 내주는 논문은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 당신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는 논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문구는 오로지 약 그 제품 광고에만 써 있어요. 사실 엽산 들어있는 산물 비타민 하나 딱 먹으면 다 끝나요. 끝. 맞아. 뭐가 더 필요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브랜드를 또 꼭 물어보시는데 싼 거 드세요. 싼 맞아. 거. 제일 가깝게 편하게 가서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약국에서 아, 괜히 맞아요. 막 약 떨어졌는데 아. 짚고 안아가지고 막 맘졸이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맞아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잘 그 시간에 즐겁게 지내시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너무 비싼 반면에 효과는 잘 모르겠다니까 늘. 논문 같은데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이거 먹어서 좋았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으면 반대의 벽을 반박하는 논문이 꼭 존재해요. 아니 나는 내가 먹어봤더니 전혀 안 그랬던 걸 하고 반박하는 논문들이 꼭 있어요. 어느 거를 그럼 믿을 것이냐. 전문의인 우리들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변하기가 애매한 맞아요. 그 상황에 환자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당신들 이걸 꼭 다 먹었어야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맞아요. 잘못 얘기하고 있는 틀린 거고 것. 뭐든지 적당히 골고루 균형에 맞게 드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러운데 지금은 좋다고 했지만 먼 훗날에 돌아보니 그게 맞아요. 안 좋은 약이었을 수도 있긴 하니까 맞아요. 무턱대고 많이 먹는 거는 별로 추천할 만하지 특히 않은 이렇게 것 같아요. 증명되지 않는 건강기능 맞아요. 식품들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유행도 많이 타는 맞아요. 맞아요. 유행. 나 어릴 때 뭐 스코알렌 유행. 그거 아니에요? 상어 이렇게 그치, 모양 있는 거. 키토산이 진짜 유행했었어요. 아,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모든 과자들 안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변하고 변해서 크릴오일까지 간 맞아, 거예요. 맞아. 체중하고 운동이 사실은 권해주기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중은 어느 정도 빼라고 권해주시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고 권해주세요. 그냥 정상 BMI를 유지를 하는 거를 노력을 하라고 해요. 다들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체중 빼라고 했을 때 빼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과 해리슨 책을 보면 웨이트 로스 챕터에 보면 1번 시작하는 문장이 체중 감량은 극히 어렵다로 시작을 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고도 비만인 사람들, BMI 35 이상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만 빼도 임신율이 팡팡 올라가요. 그렇죠. 배란도 일단 잘 잘 된 되고. 거죠. 그래서 다낭성 난소를 가진 분들이 특히 아주 좋은 샘플로 맨날 얘가 들어지는데 뛰고 오세요. 그러면 배란도 되고 임신될 거예요. 난자질도 좋아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나 여기서 이럴 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운동하면 임신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그분이 듣고 집에 가요. 네, 인터넷에다가 블로그를 제가 써. 우리 선생님이 뛰어댕기면 임신 잘 된다 했어요. 여과 없이 읽는 되게 마른 여성들이 그런 거였어. 내가 임신 안 됐던 거는 그냥 그러면서 정말 극강의 운동을 하고 오세요. 세상에 운동하는 걸 말릴 의사는 없어요. 맞아요. 좋아요. 좋은데 키로수만큼 몇 개 더 임신율과 난자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기호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흡연을 여성이 했을 때 난자 기능에 영향을 끼치나요? 그럼요. 너무 선생님 망설여오세요. 그럼요. 당연하지. 제 진료실에
담배를 핍니다라고 체크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한참 잔소리예요. 저도 그래요. 오늘부터 끊는 겁니다라고 막 새끼손가락까지 보고 남자의 흡연 때문에 간접 흡연을 하는 것도 영향을 그쵸. 주겠고 네. 그리고 남편의 흡연은 정자에는 어떤 그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정자들이 운동성이 떨어지고 모양이 나빠지고 하는 것들은 활성산소 때문에 정자가 보완해서 예쁘게 짠 태어나서 정낭에서 보관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활성산소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그런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오랫동안 사정을 안 하고 금욕 기간이 길고 한 정액들은 받아보면은 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담배까지 피면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가 돌아다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담배는 꼭 끊으셔야 돼요. 전자담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연구가 별로 없어요. 전자담배가 나쁘다, 뭐 안 똑같다, 해롭다 그거 가지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심한 편인데 그게 뭐 정자에까지 어떻게 미치겠느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 궁극적으로 담배 피면 모든 임신율의 모든 지표와 수치와 성공과 이런 게 반토막 납니다. 맞아요. 조기 폐경도 잘 잘 되고. 되잖아요. 담배 피신 분들 꼭 들으세요. 제가 조기 폐경이 와서 딱 초음파를 보면서 난소가 이렇게 작아져 있는 분들 보면은 그리고 다시 되돌아 차트를 뒤집잖아요. 그럼 전부 담배 폈어요. 정말 무섭게 난자가 없어집니다.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뚜렷한 원인이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음. 스모킹이 1등으로 돼 1등이에요. 있더라고요. 압도적이에요. 임신 전에 금연을 하지 않으면 임신이 됐다. 그럼 그것도 절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이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커피 커피 많이 물어보죠. 저는 마시라고 해요. 하루 한 잔 정도. 하루 한 잔 정도. 연구에 따라 되게 달라요. 어떤 연구는 100mg이 괜찮다, 300이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300은 안 좋은 것 같아요. 100mg 연하게. 연하게. 그러니까 오. 스타벅스 원샷. 원샷. 어. 아메리카노 연한 거 원샷. 원샷. 많은 이제 임신 준비하신 분들이 니네가 괜찮다고 하는데 난 찝찝한데 진짜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찝찝하시면 드시지 마세요. 드시면 하세요.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참고로 우리 가족은 다 먹였어요. 저도 처제, 다 먹었어요. 와이프. 저도 다 먹었어요. 어. 네. 못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맞아요.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마음 훨씬 편하게 낫죠. 지내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근데 뭐 맘 편한 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나 그거 참 무책임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왜안 저 늘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기 받아 전까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꼬집으면서 아프지 마. 맞아. 뭐 내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스트레스임을 감지하는 것. 내가 힘들면, 내가 짜증 나면, 내가 괴로웠으면 그건 스트레스인 다. 거고 주관적인 거야 되게. 음, 그거를 분출시킬 수 있는 그걸 그거 만들어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술은 선생님 당연히 안 좋겠죠? 아 술이 안 좋죠. 그럴까?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임신인지 모르고 술 먹은 기간이 좀 있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아주 막 길게 장기간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었다는 걸로 계속 이게 그 죄책감, 길티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시면서 굳이 뭐 술을 드실 필요가 있나요? 생리하면 그날. 맞아요. 생리하자. 잠깐. 근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술도 안 드시는 분이 뭐 맞아. 그렇게 괴롭다고 하죠? 그치 생긴 거는 양조집 아들이 제가 술을 하나도 못 먹어서 술은 당연히 나빠요. 근데 흥미로운 연구가 뭐냐면 술을 오래오래 많이 마셨어요. 딱 끊고 1년간 아주 청결하게 살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의외로 별 영향이 없대요. 이 내용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마실까 봐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마셨다는 맞아, 거고 맞아. 어쨌든 임신 준비하는 동안은 안 마셨다는 거니까 술은 특히 시술 같은 것들을 하기 직전에 마신 술들은 아주 극명하게 그 다음 사이클이나 바로 그 다음 시술 영향을 바로 미쳐요. 정자도 안 좋아지고 시술 확률도 떨어지고 난자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하는 중이다 이러면은 금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잔도 괜찮나요? 괜찮은데 그만큼 손해 보실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진짜 이 육체적 노동 강도가 극강일 때 임신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특히 임신이 돼도 초기에 되게 힘든데 맞아. 그때 내가 일이 힘들면 애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홍 선생님은 거꾸로 내가 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느 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거는 맞아. 수치화시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맞아. 되게 섬신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게요. 반대로 생각을 네, 해보니까. 그러게요. 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는 사실은 아니죠. 거의 드물고 맞아요. 거의 90% 이상의 아기들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맞아요. 있어서 초기 유산은 대부분 그런 네, 거죠. 염색체 문제 때문에 잘못되는 거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엄마들이 그냥 죄책감 이런 것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임신이나 이런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 관두세요 얘기를 난 절대 하지 않아요. 저도요.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일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절대 일하고는 큰 관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이러다 보니까 여군들을 많이 만나요. 오. 그분들의 그렇구나. 입체적 강도는 어지간한 직장분들. 어휴. 해병대 장교도 내가 쌍둥이 와우. 임신하는 거 본 적이 와우. 있어요. 근데 다 훈련하고 시술 받고 또 훈련 나갔고 워낙에 그분들은 또 기초 체력이 좋으셔서 뭐 그런 또 것도 있겠죠. 견디시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하면 누굴 많이 만나요? 승무원들을 많이 만나요. 아, 밤낮이 계속 바뀌면서 맞아, 일하시는 맞아. 그런 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뭐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물론 그들이 수고하는 바는 정말 너무 고맙지만 그 노동으로 인한 불임 내지는 임신 유지가 안 됨 이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비약해서 연결되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쭉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연 임신이 잘 되려면 조금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마음 편하게 충분한 기간을 가져보고 안 되면 우리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자. 일단 말이야. 일단 말이야로. 말이야.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자연 임신을 지금 시도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자연 임신은 행복해야 되고 내 가족을 계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한다 하면 생리가 끝나고 배란일까지 그때 약속이나 이런 거 잡지 마십시오. 그냥 두 분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11번 실패하고 12번째 임신이 돼도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만 보세요. 여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물론 저도 제가 10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득을 얻기 위해서 약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1년간 그래도 안 되면 저랑 만나시면 되죠. 국가에서 하는 난임 사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적절하지 못한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맞아요. 의학적으로 대규모 연구가 되어 있고 논문으로 증명돼 있는 치료만 우리가 하자. 나머지는 사실 서브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선생님 오늘도 주옥 같은 얘기들 말씀들. 또 같이 해주셔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채널에 가시면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도록 저희가 밑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전직 스모커로서 아 맞다. 기억 안 나? 아 맞다. 네, 나 특이하게 대학교 들어와서 그랬어요. 본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급여한 지 4년 정도. 다이어트만큼 힘든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루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이어트 한 거라고 알면 최초로 못했어.